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8잔씩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담은 생수병 밑바닥에 있는 숫자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을 연구해온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깨끗한 물을 드신다고 믿으시는데 사실은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독을 쌓고 계시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온통 생수병이죠. 청정수다, 천년수다, 알프스 빙하수다, 온갖 멋진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담긴 병이 문제면 소용없어요. 그냥 신용카드 한 장을 갈아서 물에 타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생수병 밑바닥에 삼각형 안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재활용 표시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어떤 숫자는 한 번만 써야 하고 어떤 숫자는 뜨거운 물 담으면 절대 안 되고 또 어떤 숫자는 아예 식품에 쓰면 안 되는 재질이거든요. 광고에서 아무리 청정수라고 떠들어대도 믿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물을 담은 병이 안전한지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숫자 하나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떤 숫자를 피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생수병 뒤집어서 확인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요즘 혹시 생수병 아무거나 사서 그냥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 아까우니까 한 번 쓴 생수병에 다시 물 담아 드시나요? 댓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어머니 되시는 분인데요. 74세 김정자님이세요. 이분이 평소에 집 근처 약수터 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물을 받아오신대요. 그런데 늘 사용하시던 게 마트에서 산 2리터짜리 생수병이었어요. 물론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는 건데 정자님 말씀이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헹궈서 계속 쓰셨대요. 처음엔 별일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석 달쯤 지나니까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나이 드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검사를 받으셨대요. 그랬더니 특별한 질병은 없는데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수병을 계속 재사용한 게 문제였구나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비슷한 사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동안 나도 그냥 썼는데 뭐 어때? 괜찮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미세 플라스틱은 조용히 쌓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생수병 재사용하시는 분들, 햇빛 아래 차에 생수 두고 다니시는 분들, 냉동실에 생수 얼려 드시는 분들 계시죠?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했던 그 노력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직접 연결되는 생수병, 밑바닥의 숫자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생수병 밑바닥에 있는 숫자가 우리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같은 물이라도 어떤 병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사시는 대부분의 생수병이 바로 이 1번 페트 재질입니다. 생긴 건 깨끗하고 투명해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페트병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 검출률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74세 김정자님이 사용하셨던 게 바로 이 1번 페트병이었어요. 물을 한번 마시고 나서 헹궈서 또 쓰고 또 쓰고 하시다가 결국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페트병은 정말 딱 한 번만 쓰셔야 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바로 분리배출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조심하셔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뜨거운 물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겨울에 생수병에 따뜻한 물 담아서 손난로처럼 쓰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안 되고요. 햇빛에 닿는 곳에 두시는 것도 위험해요. 열을 받으면 병 안에 있던 중금속이 물속으로 녹아 나오거든요. 혹시 생수병에 뜨거운 물이나 차 끓여서 담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2번을 볼게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어려워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약수터에서 물 받아올 때 쓰는 큰 통, 우유병, 이런 게 다 이 2번 재질이에요. 이건 1번보다는 좀 튼튼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햇빛을 정말 싫어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2번 재질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제가 약수터 근처에서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큰 물통에 물 담아서 차 뒷좌석에 두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게 차 안이 여름에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아시잖아요. 그 열기 속에서 물통이 계속 있으면 병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재질 물통은 반드시 직사광선이 안 닿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척할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래 쓰다 보면 물통 안쪽에 이끼 같은 게 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세균 오염 위험이 크답니다. 대형 물통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3번은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PVC라는 재질인데요. 요즘은 생수병에는 거의 안 쓰는데 가끔 싸구려 음료수병에서 발견돼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예 식품용으로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62세 박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편의점에서 음료수 자주 사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음료 다 마신 병을 버리지 않고 씻어서 물 담아 드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병이 3번 PVC였던 거죠. 만약에 집에 있는 병 밑에 3번이 적혀 있으면 절대로 식품 보관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열에 약하고 독성이 강해서 정말 위험해요. 혹시 편의점 음료병 씻어서 물 담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4번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좀 특이한데 쓰여요. 비닐랩이나 빨대, 그리고 생수병 뚜껑 안쪽에 주로 쓰입니다. 생수병 뚜껑 안쪽에 하얀 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4번 재질이에요. 식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이 재질은 내열성이 낮아서 뜨거운 물에 정말 약하다고 나와 있어요. 67세 박미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생수병에 담아서 출근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병 안쪽이 눅눅해지고 이상하게 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4번 재질은 찬물 전용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뜨거운 커피나 차 같은 건 절대 담으시면 안 돼요. 생수병에 커피 담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이제 5번인데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재질인데 분유병이나 도시락 용기에 많이 써요. 서울대 환경보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5번 PP가 식품용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내열성도 강해서 뜨거운 물도 어느 정도 견딥니다.
실제로 손자 도시락 용기를 5번 재질로 바꾸고 나서 아이 소화 불량이 줄었다는 할머니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물병이나 용기를 새로 사신다면 5번 PP 재질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된 건 교체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재질이라도 오래 쓰면 표면이 긁히고 닳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집에 5번 PP 재질 용기 있으신가요? 6번은 폴리스티렌이라는 건데 일회용 컵이나 포장 용기에 많이 써요. 편의점에서 커피 담아주는 플라스틱 컵, 라면 용기 같은 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온에 노출되면 스티렌이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녹아 나올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라면 끓여서 일회용 컵에 국물 담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사실 위험합니다. 뜨거운 국물이 컵을 녹이면서 그 안에 있던 물질들이 다 국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이나 뜨거운 음식은 유리 그릇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으세요. 6번 PS 표시된 용기에는 절대 뜨거운 액체 담으시면 안 됩니다. 라면 먹을 때 컵에 그냥 국물 부어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7번인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기타 재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재질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BPA, 그러니까 비스페놀 A라는 물질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70세 이순자님이라는 분이 냉장고 반찬통을 오래오래 쓰셨는데 표면이 하얗게 변하더래요. 그걸 계속 쓰시다가 나중에 교체하고 나니까 몸 상태가 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 재질 용기를 사실 때는 BPA 프리, 그러니까 BPA가 없다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그리고 용기 표면이 변색되거나 긁히면 아깝더라도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BPA 프리 표시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렇게 숫자만 알아도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 양이 확 달라집니다. 이제는 생수병 라벨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수병 밑바닥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라벨에 적힌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여기 진짜 중요한 건강 정보가 숨어 있거든요. 먼저 유통기한부터 볼게요.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을 그냥 단순하게 언제까지 마셔야 하는 날짜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통기한은 곧 그 플라스틱 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거든요.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병 안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녹아 나오는 양이 점점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생수 고르실 때 제일 뒤에 있는 거 말고 앞쪽에 있는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제조한 지 1년이 안 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창고에 오래 쌓여 있던 거 사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보고 생수 사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라벨에 보면 직사광선을 피하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예요.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되면 병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면서 안 좋은 물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름에 차 안에 생수병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차 안 온도가 50도 넘게 올라가는데 그 속에서 생수병이 몇 시간씩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쇼윈도 쪽에 쌓여 있는 생수는 피하세요. 좀 안쪽에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혹시 햇빛 아래 쌓인 생수 그냥 사오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려고 생수를 냉동실에 얼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급격히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늘어났다가 다시 녹으면서 수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병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속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같은 생수를 하나는 그냥 냉장 보관하고 하나는 냉동실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냉동을 거친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물 드시려면 생수병을 얼리지 마시고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보틀에 물을 담아서 얼리세요. 얼린 생수병 자주 쓰시나요? 오늘부터는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에 생수 보관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 차 트렁크는 정말 뜨겁거든요. 한낮에 6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 온도면 플라스틱에서 온갖 물질이 다 녹아 나와요. 그러니까 차에 물 싣고 다니시려면 보냉백에 넣어서 시원하게 보관하시거나 아예 스테인리스 물통을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또 생수 살 때 브랜드만 보지 마시고 수온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가격이면 수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수질 검사 결과가 있는 제품이 더 믿을 만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수질 검사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물병 재사용하실 때도 규칙이 있어요. 5번 PP 재질이라도 3개월에 한 번은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미세한 긁힘이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병 씻을 때는 뜨거운 물에 베이킹소다 넣어서 흔들어 씻으시면 깨끗해집니다. 세제는 잔여물이 남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베이킹소다나 구연산을 쓰세요. 생수 보관 온도도 중요해요. 실온에 두시되 25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너무 더운 곳에 두면 병이 변형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데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넣어두시는 게 온도 변화가 적어서 더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텀블러도 재질을 잘 보셔야 해요. 플라스틱 텀블러보다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재질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뜨거운 커피나 차를 담으실 거면 스테인리스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 신경 써도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수병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물만 깨끗하면 된다. 생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진짜 중요한 건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담은 병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병을 재사용하거나 햇빛에 노출시키고 냉동실에 얼렸다 녹였다 하면 병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옵니다.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불량, 만성피로, 각종 염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삼키는 셈이라니까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페트병은 딱 한 번만 쓰고 버립니다. 물통은 2번이나 5번 재질로 골라서 햇빛 안 닿는 곳에 보관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습니다. BPA 프리 제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내 몸의 독성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생수병이랑 플라스틱 용기들 밑바닥 숫자 확인해 보세요. 1번 페트병으로 물 받아 드시고 계셨으면 오늘부터 그만하시고요. 대신 5번 PP 재질 물병을 하나 장만하세요. 마트 가서 생수 사실 때는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햇빛 안 비치는 안쪽 제품으로 고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우리 환경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생수 하나 고르는 것도 물병 하나 쓰는 것도 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속 플라스틱 용기들 어떤 재질이 가장 안전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찬 보관할 때, 국 담아둘 때 다들 플라스틱 용기 쓰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안전한 것과 위험한 것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수병 및 숫자 확인해 보실 건가요?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재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떻게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